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가 요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사기로 결국에는 형사고소까지 했다가 정말 터무니없게도 결과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례 하나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서울의 한 빌라에 살고 계셨어요. 그 빌라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한테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에 그 특약으로 혹시나 이제 뭐 주인이 바뀌게 되면 미리 고지 정도는 해준다. 이 정도 특약을 좀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뢰인이 당연히 고지도 못 받고 뭐 집 관련해서 뭐를 좀 논의하려고 연락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저 그 집 팔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 주인이 전세 사기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왜냐면 새로운 주인이요. 심지어 자기가 이런 집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 걸 저희가 녹취 같은 걸로 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확보를 했고, 심지어 그분은 저기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령의 분이셨습니다. 한 80대 정도 되셨어요. 뭐 정정하기는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의뢰인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서울에 그런 집이 있다는 건 내가 알지도 못한다. 다만 옛날에 나한테 뭐 사인만 하면 집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대구에 간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이고 가장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5천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임대인인데 그거를 돌려줄 힘도 없고 금액도 없고 뭐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2억 5천에 이 집에 살러 들어와야 그 집에서 또 받은 전세금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주는데 아무도 이 집을 보러 오지도 않아요. 2억 5천이라고 하면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집이 시세도 거의 2억 5천이에요. 아니면 거의 2억 3천 이렇게 내놔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드릴게요. 2천만 원 드릴게요. 오히려 집이 생기면서 돈도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긴다니까 사인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히 통화 녹취나 아니면은 그 경남에 사시는 할머니 있잖아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어떤 수사관이 담당을 했겠죠, 이거를. 근데 그 수사관이 이거를 불송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전 주인을 우리가 고소를 했더니 그래서 이거는 또 다퉈봐야겠다. 대체 이 수사관은 왜 이거를 불송치를 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이 서울에 있는 모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송치가 돼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무슨 사건 때문에 잠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명확하게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의뢰인이 너무 명백한 피해자고 증거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있나? 할 수준으로 수사가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서울 땡땡구 땡땡동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매도인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매도인이자 임대인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굉장히 정교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사건을 수행했던 변호사로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있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세 사기다, 정말 형사적으로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다른 증거들도 필요하고 다른 정황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집주인 저 여자가 내 거를 계속 돈이 없다면서 못 줘요. 아니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소해 주세요 하시더라도 무조건 형사고소를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냐 형사적인 사기냐, 이거는 좀 명백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